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현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이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강원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원주 0도, 평창 영하 5도, 횡성 영하 4도, 영월 영하 3도로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게 출발했고요. 추위는 낮부터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도에서 1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지역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된 대형 산불로 인명 재산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번 산불이 실화로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의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가 원주시청 로비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촉구를 위한 힘의 촌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도시로의 이주로 인해 농어촌 학교 학생 수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내 작은 학교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은 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3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전입신고 후 원주시민이 된 대학생에게 상하반기 각 10만 원씩 연 2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강릉 원주대와 경동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상지대, 한라대 등 원주에 위치한 5개 대학 재학생이 지원 대상이며 외국인과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상반기 지원은 4월 16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학자금 지원 신청은 5월 1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297건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등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소각 관련 과태료는 연평균 102건, 3,800여만 원이 부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법 행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월군과 영월문화관광재단은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문화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군과 재단은 어두운 석탄광산에서 빛나는 문화광산을 주제로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회 한국문화가치대상 전국단일 지자체 부분 대상과 제2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 정책브랜드 부분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평가 최우수 문화도시 선정 등 문화적 가치와 정책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누군가의 실수로 발생한 실화로 밝혀졌는데요. 오늘은 산불 실화 처벌과 관련해서 김기현 변호사로부터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건수를 비롯해 검거된 상황이 상당하다고요? 예, 산림청 자료를 보면 2021년 이후에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2,000건이 넘습니다. 그중에 방실화 검거 건수도 약 800건이 넘습니다.
네, 이맘때 곳곳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와 라이터 등을 소지하는 심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 산불로 이어졌을 경우 끝까지 추적을 하게 된다고요. 네, 이건 한마디로 안전 불감증이겠죠. 네. 내가 늘 오르던 산이다. 내가 수십 년간 갖고 온 논과 밭이다. 내가 뭐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산이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이다 보니까 평소에 하시던 행동을 그대로 하시는 건데 산림에서 이런 일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대부분 또 산림 근처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야생 동물 막기 위해서 펜스 설치할 때 용접 작업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바람이 부는 날에도 그냥 작업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이번 산불처럼 굉장히 건조한 날에는 적어도 물이라도 좀 뿌리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던 것들이 안전불감증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최근 10여 년간 고의로 산불을 낸 방화범과 또 실수로 산불을 낸 실화자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이 주요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중요 사례 전에 간단히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에 대해서는 이제 방화 실화가 일반 형법상의 방화 실화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네. 우리 형법에는 방화범에 대해서는 이제 어디에 방화를 했느냐에 따라서 현주건조물, 그러니까 사람이 현재 있는 건물에다 불을 지르는 경우에는 최소 징역 3년 이상, 그다음에 공용 기차, 보통 우리가 많이 타는 뭐 KTX나 일반 열차겠죠. 네. 그다음에 뭐 버스라든지 선박, 그러니까 여객 선박이겠죠. 항공기에 불을 지르는 경우에는 최소 징역 3년 이상. 그다음에 공용이 아닌 사적인 자동차나 이런 데 불을 지르는 경우에 최소 2년 이상. 그리고 일반 물건은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고 특히나 이번 산불처럼 실화의 경우에 형법상 기본적으로는 벌금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낮게 처벌하는 경우이고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만 징역 또는 금고형을 처벌하는데 산림 방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산림 보호구역이나 보호수는 7년 이상, 타인 소유 산림에 5년 이렇게 돼 있고 특히나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산림보호법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례를 보면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강릉 옥계에서 2017년에 산불이 난 적이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담뱃불로 인한 실화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민 두 분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충북 충주시 수안보에서 쓰레기 태우다가 산불을 낸 주민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화는 이제 실수하는 것이죠. 근데 고의로 불을 내는 방화의 경우에는 울산에서 7년 동안 37차례 불을 낸 사람이 최종 징역 10년의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의 발화 지역인 이번 의성 산불의 최초 실화자 역시 라이터와 소주병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 목격자의 말이 전해져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최초 발화됐던 의성 산불의 최초 실화자는 현재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상묘객 실화로 의성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어떤 처벌이 예상될까요? 일단 현재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 절차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화 실화 수사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네. 증거물들이 다 불에 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화재 현장의 감식이나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과연 최초의 발화 지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불이 나서 당시에 바람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지점으로 어떻게 불이 번져 나갔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고, 특히나 실제 어떤 행위자 또는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방화 또는 실화를 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어떤 인화성 물질, 담뱃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네. 석유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이어서 그런 것들이 실제 발화가 됐었고 매개체 어딘가에 연소 이어서 불이 붙어서 산불로 확산됐다는 걸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 네, 굉장히 과학적인 여러 기법을 통해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일단 너무 큰 피해가 발생됐고, 그렇죠. 네, 이분의 실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어서 적어도 재판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보호법은 우리 형법은 실수로 불을 낸 사람을 기본적으로는 벌금형으로 처벌하지만 산림보호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우 건조한 시기에 이런 라이터 등을 소지하고 흡연을 했거나 또는 흡연 후에 담배 꽁초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밝혀진다면 적어도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의성에서 성묘객 실화로 발생해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으로 확산하며 막대한 피해를 남긴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화 213시간여 만에 지난 30일 진화됐습니다. 이 중대본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 또 부상자 45명 등 총 75명에 달하며 산불 피해 영향구역은 총 4만 8천여 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이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적인 처벌을 먼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형사 처벌을 위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절차가 수사 절차인데 지금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담뱃불이든 어떤 일회성 물질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재판을 받고 징역형 또는 다른 유형의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형사적인 책임 외에 민사적인 책임 이 산불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화자 또는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인데 산불이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실화자의 과실도 있지만 그 당시에 바람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그리고 또 대기는 얼마나 건조했는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을 오히려 실화자가 100% 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당시에 똑같이 담뱃불을 놨을 때 바람의 방향이나 건조 정도에 따라서 산불 번지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번 산불 피해는 너무 커서 실화자에게 민사적으로도 아주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처벌을 떠나서 산림자원과 재산 또 문화유산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고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 산불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겪으시면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이 다수 희생됐습니다.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누구도 화마가 아상한 생명을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산불입니다. 지금도 보도에 따르면 산불감시원의 눈을 피해서 비닐하우스에서 폐기물이나 거름봉지를 소각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서 나는 물론 누군가의 생명과 전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변호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청 로비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촉구를 위한 힘의 촌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청에서 열리고 있는 힘의 촌 사진전에 먼저 이번 전시가 열린 배경, 또 원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 활동 전반에 관해서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2022년 원주에서 성매매 여성 인권 유린 사건이 전국적으로 보도된 이후 원주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힘의 촌 폐쇄를 위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가 힘의 촌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해로 보고 원주시 지자체와 민간단체 그리고 경찰이 도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인 힘의 촌 폐쇄를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경찰은 힘의 촌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발길을 끊고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힘의 촌 일대 합동 순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힘의 촌 일대 순찰을 돌면서 성구매자를 붙잡고 최근까지는 이 성구매가 의심되는 사람 300여 명을 설득해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공감과 관심을 얻고 또 이 뜻을 나누기 위해서 지난 24일부터는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가 관련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전시장을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들이 모여 살던 곳이 매화촌인데 이게 이제 이름이 합쳐지면서 힘의 촌이 됐던 거죠. 그 시절에 희망촌. 그치,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러한 환경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느낌? 예,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환경으로 좀 싹 바뀌었으면 하는 적이 있죠. 아직 그전보다는 조금 없어진 추세이기는 한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좀 어른들도 그런데 애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보면은 저게 뭐지 하고 더 저게 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전시일 것 같습니다. 전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원주시청 로비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촉구를 위한 힘의 촌 사진전이 진행 중인데요. 이 힘의 촌이 처음 형성되기 시작한 과거 6.25 전쟁 직후부터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주제로 30여 점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시 시작 입구에는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돼야 하는 이유가 붙어 있는데요. 여성 인권 보호,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구조, 또 지역 발전과 안전 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성평등 흐름과 부합이 그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OX 퀴즈, 그리고 힘의 촌의 과거,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시의 주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주제들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또 전시를 다 보고 소감을 남기는 판넬에는 여성 인권 침해 산실인 집결지 폐쇄에 동의합니다. 등등의 전시를 둘러본 시민들이 남긴 메모도 볼 수 있는데요.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안경옥 소장에게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요 사진전은 요번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6월에도 계속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어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매매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잘 갖지 않거든요. 하지만 성매매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고 이러한 성매매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피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매매 집결지 반드시 사라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진 전시회를 이제 관람도 하시고 앞으로 북 콘서트나 다양한 저희들이 하는 활동에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처음인 만큼 올해가 시민과 경찰, 원주시가 힘을 합쳤을 때 결론을 낼 수 있는 중요한 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인데요. 오는 6월에는 성매매 활동가의 북토크, 또 여성 인권 판소리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진다면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에 많은 분들의 관심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있는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도시로의 이주로 인해 농어촌 학교 학생 수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교생이 60명도 채 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폐교되는 학교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도내 작은 학교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이수미 초등교육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도내 작은 학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중 원주를 비롯해 강원 남부권의 작은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25학년도 도내 재학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는 192교로 도내 초등학교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2024학년도 180교에 비해서 12교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원주를 비롯해 강원 남부권의 작은 학교는 전체 작은 학교의 29%인 55교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16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학교는 단순히 학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도 사라질 수 있으므로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선 작은 학교가 해마다 늘어나는 요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나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화, 도시 공동화 등을 원인으로 보고 지역 특색을 살린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사업과 공동학구 또는 학구 강력화 적용을 통해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다 알다시피 급격한 학력 인구 감소를 주 원인으로 보고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학생 개별 맞춤형 밀착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은 물론 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더 나은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이란 작은 학교의 장점과 지역의 특성을 연계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교육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작아서 더 매력 있는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드 사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색 있는 작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올해 도교육청에서는 더 나은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운영교 178교와 교육과정 브랜딩 모델 학교 10교,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교 2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작은 학교 컨설팅 사업은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작은 학교의 장점과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작은 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4월 둘째 주까지 컨설팅 신청을 받아서 도내 80여 개 초중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더 나은 작은 학교 컨설팅은 작은 학교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고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이해 및 사례 공유, 또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 작은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특강과 또 해당 학교에서 컨설팅 의뢰 내용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의 토의, 토론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네,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작은 학교의 강점을 잘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네.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을 통해 작은 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고민해봐야 할 부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지역의 인구 소멸에 따른 작은 학교의 수 증가는 학교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역사회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등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농어촌 마을로 이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역의 지원도 뒷받침되어질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간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은 학교는 사실 지역 공동체에 관심이 필요한 지역 사회가 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교직원 또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 작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율이 높은 반면 젊은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공급에 제약이 많아 전입자보다는 전출자가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출자, 특히 젊은 사람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자녀 교육 문제가 항상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아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을 둔 젊은이의 지역 전입을 차단하므로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 공동체 구심점으로 그 중요함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 우리 아이를 어떤 학교에 보내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작은 학교는 적은 학생 수를 장점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밀착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에 좋습니다. 작지만 강점이 많은 작은 학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작은 학교에 자녀분들을 보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이수미 소등교육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31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